이 관상동맥은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큰 가닥이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가닥은 여기 사실 하나 더 갈라져요. 그죠? 그래서 관상동맥은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 가지가 세 개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두 개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요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관이 무슨 관이냐? 또 크라운, 왕관, 한자로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 모양의, 왕관 모양의 동맥이다 해서 관상동맥. 심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세 가닥이 아니고 한 가닥 더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작은 가닥이 또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운동을 해버리면 무리가 가가지고 심장이 부어버려요. 네? 이건 한꺼번에 가지고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는 사람, 자기 몸에 맞도록 운동을 해주는 사람은 심장이 오히려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누구는 이 운동해가지고 난 병을 고쳤다 한다고 나도 이렇게 하면 고치느냐 못 고친다. 자기 몸에 맞는 운동하라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마라톤 42.19 뛴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에는 맞았겠지. 다른 사람도 그거 하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아까 심장이 왜 붙느냐? 무리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정말 숨이 차도록 숨이 턱까지 올라오면 속에서 무슨 냄새가 올라옵니다. 본인이 느껴요. 무슨 냄새 나요? 탄내 나잖아요. 탄내. 단내가 나잖아. 예? 막 진짜 지금도 여러분들은 다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한 200m만, 100m를 좀 거짓말이고 200m만 뜨면 속에서 단내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200m, 500m 뛰어도 사실 단내 별로 안 났거든. 그런데 한 1km 뛰면 단내가 났단 말이에요. 그건 뭐 심장 타는 소리야. 이게 심장에서 열이 올라오는 그 냄새예요. 심장에 좋은 맛은 쓴맛이고 이 탄내, 단내입니다. 단내가 나는 그 심장이 건강하게 만드는 맛이에요. 그게 심장이 내가 덜 건강할 때는 내 몸에서 단내를 만들어내.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서 내 스스로 먹도록 만드는 게 그거.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습니다. 심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단내가 어느 정도 나도록 하되 그게 자기 몸에 맞도록 조금씩 올려가야지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1년 운동을 하루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일주일 운동을 하루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서 조금씩 해요. 꾸준하게 어디를 가나 의사들도 하는 얘기예요. 운동은 꾸준하게 하세요라고 하지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꾸준하게 하세요. 저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운동선수 중에서 나이 50 넘어서 병신 난인 놈 없다는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안정환이 얘기했죠. 연골 없다고. 축구 선수 잘한다는 선수 치고 연골 제대로 있는 선수가 없어요. 야구 선수 치고 햄스트링이나 이런 부상 없는 발목이나 무릎에 부상 없는 선수도 별로 없어요. 야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거의 운동선수는 자기 능력을 초월한 이상의 운동을 다 했었어요. 사실은 아마추어지만 고등학생들이 그게 사실 프로예요. 걔들은 학교 수업도 안 들어오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있잖아. 그 프로라. 그런 애들 이미 얘들은 나이 40, 50 이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신대기로 돼 있는 거예요. 피겨 선수들 점프 맨날 하잖아. 농구 선수들 서장무이 같은 애들 뭐를 맨날 하고 맨날 점프하니까 항상 여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바뀌어서 여는 안 내려앉았겠어요. 허리는 안 내려앉았겠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운동은 그렇게 하시라고. 자, 관상동맥 이제 아까도 심장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제일 마지막 파일 한번 내려보세요. 제일 마지막 거. 요거. 자, 요거는 일부러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피가 정맥혈이요. 정맥에서 대정맥에서 우심방울 피가 들어오면은 우심실로 가지요. 대정맥에서 오래 가지고 우심실로 갔다가 이 피가
협합해 폐 동맥으로 나갔다가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깨끗한 피가 이렇게 해서 좌심방으로 옵니다. 그래서 좌심실로 갔다가 요게 이제 다시 온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건 요거는 그냥 표로 그려놓은 거고 심장 모양만 놓고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어났는데 사실 이 그림이 중학교 3학년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까먹어. 저 앞에 까먹어. 그 그림 좀 맑은 걸로 합시다. 그다음 여기 좀 그림 더 좋지. 대정맥에서 우심방울 들어왔죠. 자, 병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심방, 우심실 자체에는 병이 안 생깁니다. 제일 재밌는 게요. 요 상대정맥에는 대정맥 해놓은 거 있잖아요. 대정맥에서 우심방울로 들어가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혹이 하나 있어요. 혹이. 이 혹이 뭐냐 하면은 심장 박동의 기원입니다. 심장은 뛰잖아. 이렇게 박동을 하잖아. 박동을 하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박동을 하느냐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단지 서양학에서는 정기적 자극이라는 그 외에는 밝혀진 게 없어요. 정기적 자극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고 보니까 요 안에 혹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걸 동방결절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메모 해놓으시면 필요하실 거예요.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동방결절에서 정기적 박동이 이래 한 번씩 나타나는데 이 박동이 1분당 한 65번에서 70번을 움직이더라는 거야. 정기적 신호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분에 65번에 70번이라는 얘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심장 박동하고 횟수가 똑같죠. 이 정기적 신호가 심방을 수축하게 만들어. 여기서 피가 올라왔으면 들어왔잖아요. 정맥피가 들어왔으면은 정맥피가 심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심실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박동이 이래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이 박동으로 심실로 피가 가는 거예요. 심장이 박동을 내서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우리 그 심장에 있는 피가 전신으로 가죠. 그죠? 그럼 전신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무슨 힘으로 들어옵니까? 응?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거는 내 몸에 있는 근육이고, 예? 밖에서 지금 심장이 짰잖아. 피를 짰죠. 온몸으로 가도록. 짜낸 힘이 밀려서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 밖에서는 이리 들어오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물처럼 이래 네 발로 걸을 때는 이 중력이 작으니까 잘 올라올 건데 사람은 서서 걷기 때문에 밑에서 여기까지 피가 올라오잖아요. 못 올라오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발바닥에서부터 있는 피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손에 있는 피가 여기까지 오는 건 쉬워요. 중력이 별로 없으니까. 발에서 있는 피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다리 허벅지 근육인 거야. 허벅지 말고 이거 종아리 근육이에요. 예? 예, 뒤에 가자미근 있죠. 그 무슨 근이라는 거죠? 한자로 예? 비장근, 비복근들이죠. 예, 가자미근 그냥 종아리 근육 이러기도 하고. 근데 집에서 혹시 개나 고양이 키워보시는 분? 개, 고양이 종아리 근육이 있습니까? 없죠. 종아리 근육이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네? 허벅지 근육은 있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없어요. 앞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육이 없어요. 이 근육밖에 없어요. 말도 허벅지는 있는데 그럼요. 다리는 없어요. 약실하게 뼈 걔들은 심줄밖에 없어. 얘 말고 심줄밖에 없어. 심줄로 그냥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있는 이유가 밑에 가 있는 피를 심장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눌러줍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밑에 있는 피가 여기까지 잘 올라와요. 이게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안 올라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간의 40% 3분의 1 역할을 하고 있고 간의 3분의 1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종아리 근육은 심장의 3분의 1 역할을 하고 있다. 심장을 그만큼 부담을 덜 주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을 키워야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종아리 근육을 키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와 종아리, 이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간과 심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꼭 키우는 역할을 해요.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피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어서부터 다시 요 내에서 순환을 하잖아요. 그죠? 컵밥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순환을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했더니 요 속에 있는 아까 말한 그 혹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혹에서 시작되는 거는 어디서 왔느냐는 아직까지 몰라. 이 정기적 신호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단지 자율신경을 뭐 통해 가지고 자율신경이 이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럼 뭐 그렇게 알면 돼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요 동방결절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심방에서 또 심실로 넘어가죠. 심실로 넘어가는데 여기 삼천판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판막이에요. 요 삼천판 옆에 보면은 또 혹이 하나 돼 있어. 그럼 방하고 실하고 중간에 있다 해서 그건 방실결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혹이 다시 한 번 더 조절을 해줘요. 이게 너무 세니까 좀 약하게 해야 됩니다. 세면 약하게, 약하면 좀 강하게 하는 그 결절이 또 있어요. 또 결절이 몇 개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동방결절 여기에서 시작이니까 자 병이 어디서 생기느냐면요. 여기서 들어갈 때까지는 병이 안 생깁니다. 피가. 또 판막 있죠. 판막에서 병이 생깁니다. 판막이라는 거는 피의 역류를 막아줘요. 피가 거꾸로 안 가게. 반드시 이 피는 여기서부터 이리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무슨 스위치를 하나? 우리 예를 들어서 물을 쭉 뿌리면 물을 호스에다가 물을 쭉 뿌리면 역류 못하게 하는 중간 이런 스위치 무슨 체크밸브를 하나 그런 게 있죠. 역류는 못하게 되는 그 역할에 탁 닫혀버려 거꾸로 가면. 그런데 그게 안 닦이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닦이면 피가 역류하잖아요. 역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 닦이는 병 그게 판막증입니다. 그러니까 판막이 있는 자리에 요도 있고 몇 군데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대동맥 있죠. 대동맥. 대동맥. 이 대동맥은 뭐냐면 요서 이제 대동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요서 빠져나가는데 심장에서 이제 전신으로 가는 대동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여기도 또 판막이 있어요. 이게 대동맥 판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막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맥박이 이 불규칙적인 맥박이 나타납니다. 네? 불규칙적인 맥박. 그러니까 우리가 맥을 볼 때 부정맥 얘기를 하죠. 부정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약에서 말하는 부정맥은 부정맥에는 그냥 부정맥이 있고 결대맥이 있어요. 그냥 대맥이라고도 합니다. 부정맥은 기본적인 부정맥은 뭐냐면 맥박이 1분에 60박이나 70박을 콩닥 이렇게 뛰주면은 정상인데 콩닥 한 번씩 빠져. 좀 전에 빠지게. 이게 부정맥이에요. 기본적인 부정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콩닥 낍니다. 이렇게 콩닥 낍니다. 규칙적으로 가죠. 가다가 이만큼 빠져. 빠졌다가 또 다시 뛰어. 또 빠져. 요게 부정맥인데요. 이게 이러지 않고
불규칙하죠. 강도가 불규칙하죠. 요런 거를 결대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정맥은 아까 요서 말하는 동방결절 얘기했죠. 요서 나타나는 거고요. 요 결대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까 말한 이 판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판막이 제대로 안 닦이는 경우, 제대로 안 닦이면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 결과는 이겁니다. 심장과 우리 6장 6반면 심포라는 게 하나 있었죠. 심장과 심포가 차이가 뭐냐? 맥박과 관련된 것은 심포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뭘 하냐면 심장 하트처럼 생겼으니 하트를 합시다. 요 심장을 구름처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그 기운이 둘러싸고 있는 기운이다. 한의학에서는 그래 돼 있어. 심포가 왜 포가 포대기 포자거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포대기다 이거야. 한의학에서는 그래 얘기를 합니다. 심포가 있다고 해야 6장 6보가 맞고 음량이 딱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데 심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음량이 안 맞아도 짝이 없잖아요. 그죠? 짝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있다고 봤을 때 심포는 뭐냐? 이 심장을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지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맥박과 관련된 부분은 심포다. 심장에서 맥박과 관련된 부분은 동양과학상에서 심포를 지칭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정맥은 결국 고치는 방법이 자 결대맥은 왜 이어서 이런 결대맥이 생기느냐 하면은 어린 애들이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판막이 덜 만들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2008이니까 이 3008이 3개죠. 2008은 2개인데 2개가 덜 만들어져 갖고 뚜껑이 다 안 닦여. 그래서 선천성이에요.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 사실은 우리 동양과학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덜 만들어져 있으면 태어나서 마저 만들면 되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선천성 심장 판막증은 이게 덜 만들어졌지만 나이 들은 사람들이 판막에 병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 했더니 자 이럽시다. 그림을 요래 그려보면 심장이 요래 있으면요 좌심방 우심방이 있으면 여기서 올라가는데 판막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피가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못 내려오고 이게 탁 닦여야 되잖아. 이게 딱 닦여야 되는데 이 사이에 찌꺼기들이 막 끼는 거야. 혈전, 흔히 말하는 혈전. 예? 혈전에 끼면 다 안 닦이겠죠.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의 판막증입니다. 이러면은 맥이 결대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심방세동이라 그래요. 서양의학에서는 심방세동이라 그러는 병인데 이게 내시경으로도 가능하고 정 안 되는 건 수술해야 돼. 서양의학으로는. 근데 동양의학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방식으로는 이게 치료가 가능해요. 침과 음식을 잘 혼용을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고 그 다음에 이 부정맥 완전한 확실한 부정맥 있잖아요. 이 부정맥도 동방결절 이 정기적 신호의 문제인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심한 경우는 결국은 서양화학적인 방법밖에 못 쓰는 게 여기다가 하나 심어요. 인공심장을 하나 심어. 띠 주는 것만 대신 띠 주는 거. 이놈이 대신 쿵떡쿵떡 뛰어서 한 번씩 빠지면 이 부정맥이 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져요. 이런 사람들은요 혹시 침 맞고 쓰러지는 사람 봤어요? 침 맞고 픽 쓰러지는 사람. 침 맞고 픽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 침훈이라 그러죠. 똑같이 해요. 부정맥 심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 그냥 픽 쓰러집니다. 밥 먹다 그냥 얘기하다가 자기 딴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서 보면 픽 쓰러져 있어요. 왜? 맥박이 안 되니까 피가 안 올라가잖아. 머리로 안 가잖아. 머리로 안 가잖아요. 머리 안 가는 픽 쓰러지죠.
침 맞았을 때 침을 딱 찔러놨는데 피 흐름이 너무 침은 피 흐름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피 흐름이 너무 조절이 잘 돼갖고 머리로 피가 안 가버려. 그럼 피하고 쓰러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결과가 나와. 머리는 다르지만 그거는 이게 빠지는 거 몇 박이 안 띄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다가 빠질 때마다 요놈 기계가 대신 띄주도록 만드는 게 그거 영어로 하면 페이스메이커를 하는데 그 인공 심장 박동기입니다. 그럼 지금 정선아 같은 경우는 심해지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심해지기 전에 고쳐야 되는 거야. 전혀 없었는데 진짜. 나이 들면 생겨요. 나이 들면 이런 결대맥도 없던 사람도 생기고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심장병 자체. 심장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에는 그 외에 심장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심장은 신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이라는 게 뭐냐? 귀신이죠. 뭔 귀신?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정신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장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더니 현대학을 가만 보니까 심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이 있고 없고는 마음이라는 거는 심장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더라. 두뇌 속에 있더라. 현대학에서는 그렇잖아요. 두뇌에 있지 심장이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머리 쓴다 그러지. 근데 심장 쓴다 소리 안 하잖아. 잔머리 굴린다 하지. 잔심장 굴린다 소리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대학하고는 안 맞습니다. 어쨌든 동양학에는 심장은 신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고 심장은 모든 장부에 보시면 첫 번째죠. 그래서 군주의 장부라 그러죠. 임금의 장부, 군주의 장부라 그럽니다. 요 한의학의 이론 한번 볼게요. 심장은 혈액순환의 작용 외에도 마음을 간직하는 곳이란다. 심자, 군주의 기관이고 신명출한 신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신지, 마음을 갖다가 주관합니다. 두뇌의 생각을 일으킨 마음은 생체 에너지적 상태로 구름처럼 군을 이루고 심장에 깃대려 있으면 물론 심장을 에워싸고 있으면 그것을 심파라 하고 심포라 한다. 그렇죠. 경락으로는 심장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경경과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심포의 경락인 심포경을 보안경락으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장과 심포를 별개의 장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장 하나 생각해 볼게요. 서양학에서는 심장이 왜 소장하고 연관이 있냐는 것은 절대로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경락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의 흐름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의 흐름은 경락을 통해서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경락 자체가 서양학, 현대과학으로는 증명이 되지도 않고 예전에 이북에 있던 김봉환 박사가 나름대로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통에 그걸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김봉환 박사는 61년도에 큰 논문을 써가지고 엄청 세계적으로 그 당시 완전히 획기적인 논문을 하나 썼어요. 우리의 그 순환계 제4의 순환계가 하나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김봉환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자 제3의 순환계가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혈관 있죠. 우리 몸의 순환. 근데 신경까지 발견 제3의 순환계라 했는데 제4의 순환계라 경락 체계를 발견했다고 논문을 쓴 거예요. 이 경락은 어디에 있느냐? 이 각 혈관 안에 보면 아주 가는 그 선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가 흐르는 알갱이라 해서 사날이라 그랬는데 이름을 붙였어. 그 사날이 이렇게 그 가는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발견했다고 논문에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발견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66년도 숙정당하면서 자료를 완전히 이북에서 폐기를 다 시켜버렸거든요. 하나도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논문에는 그 당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2, 3년 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그 소강섭 교수팀이 이거를 증명을 할 거라고 제법 국가 자금 지원도 받고 이걸 막 나름대로 연구를 막 했는데 그 혈관을 따라 흐르는 기억나의 그 반응 실처럼 생긴 그거는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기껏 발견한 게 또 우리 지실에다가 혈에다가 침을 넣으니까 그게 지실에 침을 넣었는데 그 혈액이 심장으로 가더라. 아 심장이 아니라 신장 콩팥으로 가더라. 그것까지는 발견이 됐었어요. 그 외에는 특별히 발견된 게 없어요. 근데 소장은 말이죠. 우리 몸에서 암이 걸리지 않는 딱 유일한 장부, 두 개의 장부가 심장하고 소장입니다. 암이 안 걸립니다. 그만큼 이 심장과 소장은 뜨겁고 짠 장부입니다. 뜨겁고 짠 장부니까 암이 걸리면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뜨겁게 해갖고 죽이고요. 짜게 해갖고 죽이면 돼요. 암세포는 짠 데서는 못 살고 뜨거운 데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 암 환자가 오면 당신이 이렇게 고치세요 라고 말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 아산의 그 이용기 교수한테 말기암 환자들이 참 많이 찾아갑니다. 참 많이 찾아가는데 참 재밌는 말기암 환자들한테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권을 했으니까 거기로 온 거예요. 병원에서 기권하기 전에 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가끔 있긴 하지만 병원에서 기권을 해서 여기를 와서 이제 이 말을 듣고는 상당히 좋아져요. 말기암 환자들이 진짜 못 걸어다니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조금 살만하죠. 그러면 열에 7, 8은 다 병원으로 또 들어가요. 그때 병원을 가보면 이제 치료해도 되겠습니다 이러거든. 그전에는 병원에서 손을 놨어요. 그만큼 몸이 좋아졌더니 좋아졌으면 좋아진 길을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을 또 찾아간다면 그래서 한 방에 갚아야 돼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항암 치료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암 부위가 있어가지고 일단 2기나 1기밖에 안 된 사람, 3기인 사람도 잘라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살기가 힘들어요. 몸의 면역력 자체가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암세포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암세포가 지금 활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암세포는 어떤 세포라고 추정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이 세포는 적당히 살다 죽습니다. 죽어요. 다 죽어요. 수명이 긴 세포도 있어요. 제일 긴 세포는요, 한 60년 동안 사는 세포가 있어요. 60년 있으면 죽었다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는데, 대부분의 세포, 특히 적혈구 같은 거는요, 불과 몇 분에 죽었다가 또 몇 분에 다시 새로 태어나고 이럽니다. 세포는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운 세포,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세포는 세포가 새로 태어날 때 방법이 세포 분열이라는 거 알죠?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하는 세포 아메바처럼 세포 분열을 하게 돼 있는데 가끔 어떤 세포들은 또라이 세포가 한 번씩 만들어져요. 어느 경우에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무리를 많이 할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리를 많이 하면 또라이 세포가 생겨요. 이거는 어떤 세포냐면은 죽지 않는 세포가 생긴다. 안 죽어. 안 죽는데 대신에 분열을 해. 죽어야 새로운 깨끗한 세포가 태어나는데 이거는 깨끗하지 못한 세포가 안 죽어. 그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예?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그 죽은 놈은 어떤 놈이 청소해 주죠? 내 몸 백혈구가 그거를 운송을 합니다. 혈액을 따라 운송을 해갖고 요 콩팥에 가서 오줌을 내보내 죽은 놈 세포를. 그게 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안 죽는 거야. 안 죽으니까 그건 안 죽는 놈은 어느 한 구석에 가서 쌓이겠죠. 쌓인 놈이 자꾸 분열만 하다 보면 그게 암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이래 우리 그 대체가 가는 사람들 쭉 보니까 최고로 뜨거운 장부인 이 심장하고 소장은 암이 안 걸리더란 말이야. 또 최고로 짠 장부거든. 아, 그래서 그렇게 유출을 하는 거예요. 뜨거우면 암이 안 걸리는 거야. 짜면 암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이 뜨겁고 짜게 먹으면 몸을 뜨겁게 만들고, 몸을 뜨겁게 만드는 방법은 뜨겁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또 몸을 차게 안 해야 되겠죠. 몸을 차게 하는 방법은 찬 데 가서 내어놓고 다닌다든지, 여자들 같으면 뭐 완전 핫팬츠라든지 아랫도를 다 내놓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항상 찬물에 가서 한다든지,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떤 거에 몸을 차게 만드냐? 아이스크림, 파이다, 콜라, 그것만 있나? 술, 담배, 그러니까 전부 다 몸을 차게 만들어요. 그럼 누구는 그래요? 술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는데 왜 그 몸을 차게 만드냐고. 뭐 술은 당장은 몸에 열을 만듭니다. 술 자체가 휘발유하고 같아가지고요. 휘발유 가는 차, 휘발유 없으면 위스키 부으면 간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옛날 서부국 보면 그런 거 많이 봤죠. 휘발유 떨어지면 위스키 묵다 마시던 그걸 부어갖고 간다고. 가요, 실제로. 대신에 차는 좀 베리지. 왜, 원래 휘발유용으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차는 베리지만 갑니다. 급하면 그거라도 넣어가 가야 돼. 그만큼 알코올은요, 불이 붙는 속도가 빨라. 내 몸에 들어오면 바로 소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불을 붙일 정도의 내 장부가 고생을 했잖아요. 그럼 장부는 식어. 반대로. 장부는 식어. 겉으로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부를 대표적으로 차게 만드는 게 술입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평생 술을 그렇게 좋아했더니 결국은 몸이 감당을 못하네요. 뭐 이제서 후회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만은 지금도 술만 보면 또 먹고